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9장의 전자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자계는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하는 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전계나 정자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가 없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얘기였고, 이 전자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어떠한 것이 변하는 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전계와 전자계는 사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때 둘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는 이 전계와 자계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계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기존에서 배웠던 정전계와 정자계에 대한 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정전계에서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로 v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계에서는 이 정자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상전류에 의한, 즉 직류에 의한 자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라플라시안 A라고 하는 것은 벡터죠, 그죠? 벡터 포텐셜이 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뮤 J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J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 인테그럴 R에 뭐였어요? 여기는 로 V d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A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그대로 4파이 여기가 뮤 인테그럴 R에 J의 dV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러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계의 색이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컬 B라고 하는 것은 그죠? B가 잘못 썼네요. 그죠? B는 자성밀도 B는 컬 A다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2의 dl 얘를 폐곡선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폐곡선 적분 h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전류 i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컬 e 라고 하면 0이 되고요. 얘는 컬 h라고 하면 j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다이버젠스 D는 로브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다이버젠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게 정전계에 대한 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정자계에 대한 식이다. 그쵸?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변계.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 변할 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2의 dL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dt d 파이였죠. 그죠? 마이너스 dt d 파이.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컬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다 라고 썼습니다. 그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계가 회전하는 전계를 만든다. 근데 우리 정전계에서는 어땠어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었단 말이에요. 얘는 보존계였단 말이에요. 얘는 비보존계가 되네.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이 여러분들, 얘는 시변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쵸? 정전계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컬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자 B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컬 A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조금 바꾸게 되면 컬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a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앞쪽으로 내보내면 이게 뭐라고요? 컬 2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2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a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라고 썼었어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썼다고요. 그럼 얘는 전개에 의한 거고 얘는 자개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전개는 이 전하에 의한 것도 있고 요 자개에 의한 것도 있어서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a다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다.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전개에 있어서의 십연계죠. 그죠? 십연계에서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개를 한번 보면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요 식 볼게요. 그러면 컬 H는 J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발산해 볼게요. 발산. 그럼 얘를 발산하면 자, 회전의 발산은 무조건 0이에요. 0. 그런데 연속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로 v예요. 그러니까 즉 전류 밀도의 발산은 전하가 감소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자계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다이버젠스 J가 0이었다고요. 변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십연계에서는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항등식으로 무조건 0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얘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라운드 t, 라운드 로 v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뭐가 돼요? 0 된다 이거예요. 여기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값을 제가 편의상 플러스 다이버젠스 G라고 하는 벡터다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이버젠스 G는 요거 볼게요. 라운드 T 라운드 로 V다 이거예요. 근데 로 V는 여기 식에 보면 뭐예요? 다이버젠스 D는 로 V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운드 T 라운드 다이버젠스 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다이버젠스 라운드 T 라운드 D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아 그럼 얘는 얘이구나 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다시 보게 되면 다이버젠스 J 플러스 G라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컬 H는 요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구나. 라운드 T 라운드 D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 J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J를 전도 전류 밀도. 이 전도 전류 밀도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변위 전류 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위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절연체 또는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뭐다? 변위 전류 밀도. 그러면 이 9장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변위 전류 밀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정전계, 정자계, 그 다음에 십연계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해 주셔라.
첫 번째, 어쨌든 변이 전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이 전류 밀도. 이 변이 전류 밀도를 ID라고 쓰고 다니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다 라고 써보죠. 그럼 여기에서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썼는데 요 라운드 T를 우리는 변이 전류 밀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유전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유전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러한 유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위쪽에 제가 플러스 전하를 가해주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해주면 이 안에 있던 유전체에 있던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요?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주고 밑에는 플러스 전하를 주면 이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요?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 유전체에 교류를 이렇게 가해주면 교류를 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극성이 뭐예요? 주기적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주기적으로 바꾸면 이 전자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전류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전하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즉, 이 주기적으로 바꿨을 때 이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의 변위, 위치 변화에 의해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얘를 변위 전류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값이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조금 더 다시 쓰게 되면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변이 전류에서 첫 번째로 유전체 손실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전체 손실각. 유전체 손실각.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전개를 제가 E라고 하는 것을 E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어볼게요. EM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전도 전류 밀도는 시그마 E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시그마 E의 각도 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냥 2니까. 근데 변이 전류 밀도 ID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예요. 그쵸? 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E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라.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입실론. 자, 요 오메가 앞으로 나옵니다. 오메가 EM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럼 코사인은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J 입실론 오메가부터 먼저 쓸까요? 오메가 입실론 E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J는 90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오메가 입실론 E의 각도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제가 벡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벡터로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는 0도, 여기는 90도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전도 전류 밀도는 이렇게 돼요. 0도. 그렇죠? 시그마 E 0도.
근데 변이 전류는 90도가 앞서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오메가 입실론 2. 얘가 변이 전류 밀도예요. 얘는 전도 전류 밀도고. 그쵸? 그러면 어떠한 매질에 흐르는 전류는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의 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친 이 벡터가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전류 밀도. 얘는 J 플러스 시그마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가 이루는 각, 요거를 제가 델타라고 볼게요. 여기가 델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델타예요. 그러면 탄젠트 델타는 요것분의 요게 되겠네요. 그죠? 탄젠트 델타는 요것분의 요거. 그렇죠? 여기서 유전체 손실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젠트 델타를 의미합니다. 그럼 탄젠트 델타는 변이 전류 밀도분의 전도 전류 밀도가 되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입실론 2가 되고요. 얘는 시그마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가 이렇게 없어지면 다시 쓰게 되면 얘는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유전체 손실 각이다 이거예요. 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가 같으면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가 같으면 요 각이 얼마가 되겠어요? 45도. 그럼 45도가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요것이 1이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경계인 거죠. 경계. 즉 전도 전류가 있고 변이 전류가 있을 때 이 전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면 뭐예요? 얘는 이 물질은 도체예요. 근데 변이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유전체.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체 손실각이 요 1일 때가 어떤 경계가 되는 거죠. 즉 뭐의 경계예요? 도체와 절연체의 경계예요. 그러면 이 주파수를 조정해서 이 경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임계 주파수예요. 임계 주파수는 유전체 손실각이 1일 때, 즉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가 같을 때의 주파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얘가 1일 때. 그러면 요 주파수 FC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네. 2 파이 입실론분의 시그마. 얘를 임계 주파수다라고 해요. 즉 도체와 유전체의 경계인 주파수를 우리가 임계 주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질에, 즉 임의의 매질에 유전체 손실각을 볼게요. 이것을 임계 주파수로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자, 유전체 손실각 탄젠트 델타는 분명히 2 파이 입실론 F분의 시그마였어요. 그러면 어떠한 임의의 매질의 유전체 손실각은 자 2파이 입실론분의 시그마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2파이 입실론분의 시그마를 우리는 임계 주파수 FC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얘는 F분의 FC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주파수가 이 임계 주파수보다 크면
id가 크죠?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주파수가 임계 주파수보다 커지면 얘는 유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 주파수와 임계 주파수를 비교해봤을 때 얘가 크다라고 하면 전도 전류 밀도가 큰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변위 전류 밀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유전체 손실각, 그 다음에 임계 주파수, 어떤 매질을 유전체 손실각을 임계 주파수로 표현한 식,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입니다. 이 전자방정식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셨던 내용들이고 이것을 한 번에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공식을 묻는 문제로 이 공식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식에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 Q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인테그럴 D의 d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Q라고 하는 것을 뭘로 쓰면 되겠어요? 최적 전하 밀도로 쓰게 되면 로 V의 d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에 의해서 다이버젠스 D의 dV다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인테그럴 로 V의 dV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 안에 것만 쓰게 되면 다이버젠스 D는 로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 대한 얘가 이제 적분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미분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형, 적분형 다 공식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다이버젠스 D는 로 V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이버젠스는 뭐예요? 발산이죠. 즉 전하가 있으면 뭐예요? 발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립된 전하가 어떻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산하거나 또는 전속이 들어온다. 고립된, 즉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 따로 비오사바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식을 써보면 인테그럴 B의 ds는 어떤 자석을 다 포함한 것의 값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n극과 s극이 어떻게 돼요?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죠? n극과 s극.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 면에서 나오는 어떠한 자속의 값은 뭐란 얘기예요? 0이라는 거죠. 왜? 모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가우스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B는 dV가 되겠죠.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다이버젠스 B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얘는 적분형, 얘는 미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선 고립된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0이기 때문에 고립된 자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n극과 s극을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즉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압 V는 인테그럴 2의 dl은 마이너스 dt d 파이가 되죠.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인테그럴 컬 2의 ds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의 ds가 됩니다. 안에 것만
쓰게 되면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적분형이고요. 이것이 미분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정전계와 정자계는 서로 관계가 없는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에서는 자계가 전계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시간에 따라 변화는 자계는 그죠? 자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뭐를 만든다고요? 회전하는 전계를 만든다라는 거죠. 즉 서로 연관성이 있다. 서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을 보겠습니다. 근데 가로치고 변이 전류를 포함한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전류란 내용이 없었는데 맥스웰이 이론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테그럴 H의 dL은 전류 I입니다. 그쵸? 그럼 얘를 조금 변형을 하면 I는 인테그럴 I의 ds로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I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입니다. 그죠? 전류 밀도. 근데 원래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는 전도 전류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맥스웰이 여기다가 뭘 넣었다?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변이 전류를 포함한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테그럴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컬 H의 ds죠. ds는 I는 인테그럴 여기가 J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T의 ds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T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은 여기가 이제 얘가 적분형이고요. 얘가 미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예요? 시간에 따라 전개가 변화하면 회전하는 자계를 만든다. 즉 전개가 자계를 만든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계에서 변화하는 전개는 자계를 그죠? 회전하는 자계를 만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요 네 가지에 대한 공식을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적분형, 미분형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자계의 파동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파의 발생. 우리가 앞서 식을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 라운드 H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뭐 자계의 변화는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 이런 얘기고 컬 H는 뭐 우리가 전도 전류 밀도는 빼고 변이 전류만 하게 되면 라운드 T 라운드 D다라고 하고 얘를 다시 쓰면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렇게 썼어요. 그죠? 전개의 시간적 변화는 회전하는 자계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전자파의 발생에 대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가. 근데 이 전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보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뭐가 H 자계가 발생해요.
그럼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자개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겠죠. 그럼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전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자개가 변하면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전개가 또 시간에 따라 변화하겠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얘에 의해서 또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얘에 의해서 전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복하면서 이 전자파가 어떻게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어떤 좌표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얘를 X축, 얘를 Y축, 여기를 G축이다 라고 하면 이 전개는 X축 방향으로 이러한 팔을 만듭니다.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진행은 G축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자파는 자개는 얘와 수직인 Y축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얘가 H. 이게 전개 2가 되고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전자파의 발생이 되겠다. 그러면 이 전자파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얘에 대한 어떤 식이 있겠죠. 그게 바로 파동방정식입니다. 파동방정식. 이 파동방정식에 대해서 천천히 유도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전자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파동방정식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있더라. 네, 조건은 해석하기 쉬워야 되니까 어떠한 여기에 있는 매질이 입실론, 뮤, 시그마 이러한 것들이 균일한 매질이다. 이 전자파가 진행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균일한 매질이라. 그리고 얘가 전하를 포함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거예요. 즉 자유전하를 포함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리고 얘가 0이다 이거예요. 0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컬 2는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 라운드 h가 되고요. 컬 h는 전도전류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인데 여기에서 도전도가 0이면 전도전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이버젠스 D는 원래는 뭐예요? 0이잖아요. 원래는 0이 아니라 로우 V죠. 그죠? 로우 V.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유 전하를 포함하지 않는 공간이다 라고 했죠. 그럼 전하가 없다. 그럼 얘는 0이에요. 그럼 얘로부터 얘도 0이 되겠네. 그쵸? D는 입실론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이버젠스 B는 원래부터 0이었죠. 그래서 파동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식이 생기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해볼게요.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이렇게 써볼게요. 1번식을 제가
회전을 해볼게요. 컬 E는 마이너스 뮤 라운드 T 라운드 H예요. 그죠? 제가 요 식을 뭐 하겠다? 컬 양변을 똑같이 회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좌항은 어떻게 되냐면 그라디언트 다이버젠스 2의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2가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오는 건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수학적인 내용.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뮤 그죠? 라운드 T 라운드 자 얘 뭐 컬 H네 그죠? 컬 H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컬 H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그죠? 컬 H를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조건에 의해서 요 값이 0이다 라는 얘기네요. 다이버젠스 E가 0이란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이 나와. 다이버젠스 라플라시안 E는 그죠? 여기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건 남네. 뮤 입실론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 제곱 2다 라고 하는 전개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럼 두 번째 똑같이 여기에서 그렇게 얘를 한번 이제 회전을 시켜 볼게요. 컬 H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한다고요? 회전을 시킨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그라디언트 다이버젠스 H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H는 요거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에 자 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뮤 라운드 T 라운드 H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0이면 요것도 0이 되네요. 자 라플라시안 H는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뮤 입실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H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파동 방정식 유도하는 건 이렇게 됐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전개에 대한 것은 라플라시안 E는 뮤 입실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2라고 되어 있고요. 라플라시안 H는 뮤 입실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파동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라플라시안 H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이게 미분을 한 거고요. 그렇죠? 얘는 라운드 T제곱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이게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는 뭐란 얘기예요? 이 파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 자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 요의 파를 볼게요. 얘는 전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는 X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은 G 방향이에요. H도
y인데 크기는 g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개는 x축에 대한 성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2x 이렇게 된다고요. 는 뮤 입실론에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g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h의 y 는 뮤 입실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h y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g축으로 진행이 될 때 g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그 g 방향에 대한 미분 이게 미분한 거고 얘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이러한 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f는 v 제곱의 라플라시안 f 이러한 식이 나와요. 이렇게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꼴이에요. 꼴. 그럼 여기에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서 얘에 대해서 써볼게요.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hy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뮤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hy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얘란 얘기잖아요. v 제곱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v는 얼마라는 거예요? v는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이게 돼요. 메타파세크.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우리는 전파 속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자유공간, 진공이나 공기 중이다라면 얘는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되잖아요. V는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뮤 제로가 얼마였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입실론 제로는 얼마였죠?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V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와요. 이게 뭐죠? 바로 빛의 속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8장에서 배웠던 이런 거 있어요. 뮤 입실론은 LC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얘는 회로 이론 가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루트 LC분의 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파동 방정식을 잘 이건 뭐예요?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얘로부터 이러한 전파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전파 속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